새벽 5시 도시락 가게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한미숙은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통에 식재료를 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리는 건 왜일까요? 배달 목록을 확인하던 미숙의 눈이 멈춘 주소, 강남구 청담동. 10년 전 잠시 살았던 그 동네였죠. 우연일 뿐이야, 우연. 미숙은 중얼거리며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어요. 아침 7시 미숙은 오토바이에 도시락 상자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배달할 곳은 총 20곳. 청담동 주소는 맨 마지막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미숙의 머릿속은 과거로 돌아갔어요. 26,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았던 그때. 한 끼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날들. 그리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내린 가슴 아픈 결정. 입양. 도윤아, 잘 지내고 있니? 바람에 말을 흘려보내며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도시락은 모두 배달을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건 청담동 그 주소뿐이었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10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호수를 확인하는데 문패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도윤. 미숙의 숨이 멎었어요. 같은 성에 같은 이름. 하필 그 아이와 동명이인이라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초인종 버튼 앞에서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누를까 말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숨을 고르며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도시락 배달일 뿐이라고.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30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눈매, 그 콧날, 입술 모양까지. 어릴 적 도윤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어요.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간신히 말을 꺼낸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네, 얼마죠? 미숙은 도시락을 건네며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한 채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남자의 손이 스치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죠. 정말 도윤이 맞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떤 직감이 계속 속삭였어요. 맞다고, 너의 아들이라고. 감사합니다. 남자는 쌀쌀맞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정신이 아니었어요. 택시 안에서 미숙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까지만 그는 미숙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으면 됐어. 하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도윤이가 돌을 지내던 날의 사진,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안고 있던 날의 사진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일도 너를 볼 수 있겠구나. 미숙은 밤새 도윤이의 도시락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오이부터 시작해서 당근까지 가지런히 썰어 색깔별로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적었어요.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을 항상 그리워했어요. 마이너스 누군가로부터. 이 쪽지를 도시락 맨 밑에 살짝 끼웠습니다. 도윤이가 발견할까요? 발견한다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숙의 가슴이 다시 조여왔어요. 다음 날 미숙은 다시 청담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먼저 그곳을 배달하기로 했어요. 아직 아침 8시, 도윤이는 출근 준비 중일 테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 앞에 섰을 때 미숙의 두근거림은 어제보다 더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도윤이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오늘도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어제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어떤 분이 만드시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의심하는 듯한, 아니면 알아차린 듯한 그런 눈빛. 저희 사장님이요. 경력 30년이신 분입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사실 미숙이 직접 만든 도시락이었지만 그걸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도윤이가 쪽지를 발견한다면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가게로 돌아온 미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도윤이 생각뿐이었어요. 오후 5시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도시락 받은 한도윤입니다. 혹시 도시락에 쪽지를 넣어주신 분이 계신가요? 미숙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도윤이가 발견했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침묵 끝에 미숙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건 저희가 신규 고객에게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가요? 왠지 나에게만 보내는 메시지 같아서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배달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배달하시는 분이 어제 오신 그분이신가요? 도윤이의 질문에 미숙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배달합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내일 뵐게요. 전화가 끊기고 미숙은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한 질문이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특별히 도윤이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 도윤이가 좋아하던 달걀말이, 소시지 꽃 모양, 미니 김밥까지 손이 가는 대로 어머니의 정성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쪽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쪽지로도 충분히 도윤이의 마음을 뒤흔든 것 같았으니까요. 청담동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곧바로 열렸습니다. 도윤이는 출근 준비를 완전히 마친 모습이었어요.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시락 왔습니다. 미숙은 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도윤이가 도시락을 받아들며 미숙의 손을 살짝 붙잡았어요. 저기, 어제 그 쪽지 정말 신규 고객에게만 주는 건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미숙은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윤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웠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실 거예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잠시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미숙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미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요?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움? 원망? 아니면 이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미숙은 또다시 도윤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10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도윤이의 집 앞에 서서 미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도윤이가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도시락 왔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윤이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미숙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미숙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옛날 물건들을 뒤적였어요. 도윤이의 말에 미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입양설이랑 어릴 적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 맛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알게 됐어요. 미숙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이가 알아버린 걸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어요. 혹시 어머니 맞으신가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긴 침묵 끝에 미숙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도윤이는 미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포옹에 미숙은 몸이 굳었어요. 도윤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냥 도시락만 전해주셨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그리움이었어요. 미숙은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도윤이는 미숙에게서 살짝 떨어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이야기를 나눠요. 문이 열리고 미숙은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도윤이는 식탁으로 미숙을 안내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커피를 내오며 미숙 앞에 놓았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일어나 서류 한 장을 가져왔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낡은 종이에는 미숙의 글씨체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입양 당시 도윤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를 보낸다고 잊은 게 아니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미숙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 맛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알게 됐어요. 입양되기 전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도윤이의 말에 미숙은 놀랐습니다. 그때 도윤이는 겨우 5살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음식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기억하고 있었니?
그때 내가 다 기억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도시락을 먹는 순간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달걀말이 맛이요. 도윤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린 시절 도윤이는 달걀말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말이를 해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안해, 도윤아. 그때 엄마가 너무 어리고 가난해서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미숙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요, 어머니. 양부모님이 그때 상황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놀란 눈으로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요. 입양 기간에 문의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찾아오셨네요. 도윤이의 미소에 미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품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미숙의 질문에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취미는 여행이라고.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까지. 미숙은 도윤이의 인생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도윤이 역시 미숙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도시락 배달을 하셨어요? 도윤이의 질문에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도윤이를 보낸 후 미숙은 다양한 일을 전전했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마트 계산원까지. 그러다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고 차츰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도시락 가게의 운영자로 일하고 있었죠. 내가 떠난 후 몇 년 뒤부터야. 처음엔 그냥 주방 보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도윤이는 미숙의 주름진 손을 보며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도 해야죠. 도윤이의 말에 미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말은 필요 없다고, 그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집에 도시락을 배달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미숙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도윤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미숙의 진심 어린 말에 도윤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방도 남아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니. 그래도 될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됩니다. 사실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윤이는 미숙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새 이불과 옷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토록 따뜻할 줄이야. 고마워, 도윤아. 그날 이후 미숙은 더 이상 도윤이의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집의 일원이 되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미숙과 도윤이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미숙은 여전히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퇴근 후 도윤이가 가게에 들러 함께 마지막 정리를 돕곤 하죠. 때로는 도윤이의 회사 동료들에게 도시락을 납품하기도 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미숙의 도시락은 인기가 좋아졌어요. 오늘은 도윤이의 31번째 생일입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도윤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모든 반찬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완성된 도시락을 보며 미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건네줄 수 있구나. 문득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낯선 배달부로 아들 앞에 섰던 그때 얼마나 떨렸던가요? 지금은 그 기억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녁 미숙의 작은 아파트에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도윤이와 그의 양부모님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사람은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도윤아. 미숙이 도시락 케이크를 내놓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시락 모양의 케이크, 미숙다운 아이디어였어요. 도윤이는 감동한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도시락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는 제 차례니까요. 도윤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움에 혼자 울지 않아도 됩니다. 도윤이가 곁에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미숙은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이구나. 버린 줄만 알았던 시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돌아올 줄이야. 도시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재회가 이렇게 완전한 행복으로 이어질 줄이야. 미숙은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도윤이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인생의 쓸쓸했던 빈자리가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도윤이의 말에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도시락을 통해 다시 이어진 모자의 인연, 그 따뜻한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 도윤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